그날 민박집 창문 너머로 계곡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름도 모르는 남자와 한 침대에 누워 있었죠.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62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그런데 이상했어요. 후회가 아니라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 밀려왔거든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따뜻했어요. 4년 만에 처음 느끼는 누군가의 체온이었죠. 남편이 떠난 후로 전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부산 해운대 집에 혼자 남겨져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왔어요. 딸아이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 저는 텅 빈 집에서 남편의 빈자리만 바라보며 지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다시 느끼는 설렘, 어쩌면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떨림 말이에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이 여름이 평생 잊지 못할 계절이 될 거라는 거요. 62세의 과부인 제가 강원도 계곡에서 만난 한 남자와의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나이시라면 혹은 혼자라는 외로움을 아신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후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이 저에게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모든 것은 7월 말 친오빠의 그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부산 해운대 우리 집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면 바다가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 바다가 참 좋았거든요. 남편이랑 손잡고 산책도 하고 저녁에는 회 한 접시 놓고 소주 한잔하며 파도 소리 들었던 기억들.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그 바다가 너무 넓어 보이더라고요.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제 외로움처럼요. 저는 최선영, 올해 62이에요. 남편과는 35년을 함께 살았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23세 결혼해서 딸 하나 낳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했고 저는 집에서 살림하며 딸 키우는 게 전부였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이었지만 행복했어요. 그런데 4년 전 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사흘을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보내다가 결국 눈을 감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같이 아침 먹고 남편이 회사 간다고 나갔다가 점심때쯤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이 쓰러졌다고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한동안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회사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것만 같았거든요. 밤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왔어. 그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죠. 딸아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건 그로부터 반년 후였어요. 원래 계획했던 거였는데 딸이 아빠 돌아가셨으니 안 가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등 떠밀어 보냈어요. 젊은 애가 엄마 붙잡고 있을 필요 없다고, 내 인생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딸도 많이 울었어요. 엄마 혼자 두고 가기 싫다고. 그래도 결국은 보냈죠.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됐어요. 완전히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밥을 해도 혼자 먹어야 했고 저녁에 TV를 봐도 옆에서 같이 웃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했지만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다들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저만 혼자인 게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흘렀어요. 딸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했어요. 엄마 잘 지내? 밥은 잘 먹어? 물어보면 저는 항상 잘 지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딸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루하루가 견디는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잠드는 것도 다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7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오빠는 저보다 5살 위에요. 강원도 인제에서 작은 펜션을 했어요. 정년 퇴직하고 나서 새언니랑 같이 시골로 내려가서 시작한 거였죠. 오빠네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요, 오빠. 제 목소리가 힘이 없었나 봐요. 오빠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선영아, 너 우울증 온 거 아니야? 혼자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이번 여름에 우리 집에 와서 지내. 여기 공기도 좋고 계곡도 있고 그래. 처음엔 사양했어요. 오빠네 펜션 일도 바쁠 텐데 제가 가서 폐를 끼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오빠가 계속 설득했어요. 여름 성수기 지나면 한가해진다고 8월에 와서 한 달이라도 있다가 가라고요. 새언니가 오빠 전화를 뺐더니 꼭 오라고 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가기로 했어요. 사실 부산 집에만 있으니까 정말 답답했거든요. 바다가 보여도 나가기 싫고 친구들 만나기도 싫고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이러다간 정말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8월 10일에 부산을 떠났어요. KTX를 타고 서울까지 갔다가 버스로 갈아타고 인제까지 갔어요. 오빠가 인제 터미널로 마중 나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오빠 얼굴이 반가웠어요. 선영아, 많이 야위었네. 오빠가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밥을 제대로 안 먹으니까 살이 빠진 거요. 거울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더라고요. 오빠네 집은 인제읍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펜션이라고 하지만 아담한 전원주택 같았어요. 마당에는 텃밭도 있고 뒤로는 산이 보였어요. 정말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어요. 새언니가 저녁을 차려줬어요. 산나물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고 부산에서는 먹기 힘든 음식들이었어요. 오랜만에 식욕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공기 좋지. 아침마다 산책하면 진짜 기분 좋아. 오빠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어요. 사실 산책이고 뭐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쉬고 싶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어요. 매일 오빠네 집 마당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멍하니 산을 바라봤어요. 새언니가 끼니마다 맛있는 걸 해줘서 음식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일찍 잠들었고요. 부산에서는 밤마다 잠을 못 이뤘는데 여기 와서는 편안해서 그런지 금방 잠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8월 마지막 주였을 거예요. 장마가 끝난 지 며칠 지난 맑은 날이었어요. 선영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내린 천 계곡 산책로 한번 걸어볼래? 거기 정말 좋거든. 오빠가 제안했어요. 사실 귀찮았어요. 그냥 마당에 앉아있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빠 얼굴을 보니까 거절하기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잘 챙겨준 오빠였거든요. 좋아요, 가볼게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요. 베이지색 모자를 눌러쓰고 편한 바지에 운동화를 신었어요. 오빠가 차로 20분쯤 가서 내린천 계곡 산책로 입구에 데려다 줬어요. 여기서 쭉 걸어가면 정자도 있고 계곡도 나와. 1시간 정도 걸으면 돼. 천천히 걸어보고 점심때쯤 전화해. 데리러 올게. 오빠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겨진 채로 산책로 입구를 바라봤어요.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길이 계곡을 따라 쭉 이어져 있었어요. 한숨을 쉬고 걸어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길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산책로는 생각보다 시원했어요. 참나무와 느티나무가 만들어낸 그늘이 깊어서 한여름인데도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무 데크가 발밑에 깔려 있어서 걷기도 편했고요. 계곡 물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앞쪽에 벤치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버드나무 가지가 드리운 아래 놓인 나무 벤치였어요.
그리고 그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까 남자분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더 드셔 보였는데 첫인상이 참 단정했어요. 흰색 티셔츠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계셨고 등산 바지도 구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계셨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정성스럽게 만지고 있었어요. 나무 조각이었어요. 작은 칼로 나무를 조금씩 깎아내고 있었거든요. 나무 가루가 무릎 위에 쌓여 있는 걸 보니까 꽤 오래 앉아 계셨나 봐요. 그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지나가는 걸 알아차리신 거죠. 그분이 먼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좋았어요. 저도 얼른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짧은 인사만 나누고 저는 계속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벤치에 앉아서 나무를 깎고 있는 그분의 모습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는지 몰라요. 단정한 모습도 그렇고 나무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손길도 그랬어요. 계곡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물소리가 더 커지면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오빠 말이 맞았어요.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발밑으로 자갈길이 나타나면서 계곡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물이 정말 맑았어요. 장마가 지나갔는데도 탁하지 않고 투명했어요. 물속에 있는 돌들이 다 보일 정도였어요. 물가에는 원추리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고 잠자리들이 물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바라봤어요. 이렇게 자연을 제대로 본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부산집에서는 바다만 봤지 이런 계곡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그 벤치를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자리를 뜨신 후였어요. 벤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괜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오빠한테 말했어요. 오빠, 산책길에서 나무 깎으시는 분을 봤는데 이 동네 분이세요? 나무 깎는 분. 아, 재훈 씨 말하는 거구나.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야. 예전에 목공예 작업실 하셨던 분이고. 아, 그런 분이셨구나. 오빠는 별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하고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그분 생각이 났어요.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단정한 모습, 나무를 조심스럽게 다루던 손길, 차분한 목소리. 그런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이 드는 게 맞나 싶어서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어요. 이 나이에 다른 남자를 의식하게 되다니. 남편한테 미안한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오빠가 아침 먹고 나서 물었어요. 오늘도 산책 나갈 거야? 사실 나가고 싶었어요. 혹시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내키지 않는 듯 대답했어요. 날씨가 좋으면 나가볼게요. 같은 시간에 산책로를 찾았어요. 사실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어제보다 조금 더 차려입고 나왔다가 거울을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이럴 나이가 아닌데 하면서도 결국 그대로 나왔어요. 어제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역시나 그 벤치에 그분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나무 조각 대신 물통을 놓고 뭔가 닦고 계셨어요. 나무 조각 도구들을 손질하는 것 같았어요. 저를 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었어요. 그분도 뭔가 반가워하시는 것 같았고요. 저는 계속 걸어갔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어제 한 번 본 것뿐인데 이렇게 의식이 되다니. 62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어서 나쁘지 않았어요. 계곡이 보이는 지점에 왔어요. 어제도 그랬지만 물소리를 들으니까 저절로 발걸음이 물가로 향하더라고요. 오빠가 말한 대로 발을 담그고 싶어졌어요. 신발과 양말을 벗고 조심스럽게 물가로 들어갔어요. 물이 정말 차갑고 시원했어요.
발목까지 오는 깊이라서 걷기에도 적당했고요. 물속을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런데 발밑돌이 생각보다 미끄러웠어요.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는데도 순간 균형을 잃을 뻔했어요. 휘청했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돌이 미끄러워요. 돌아보니까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언제 오셨는지도 모르게요. 그분이 손을 내미시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물가로 나왔어요. 손이 참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목공예를 했다고 하는데 손이 참 부드러웠어요. 이 계곡이 겉보기엔 잔잔해 보여도 돌에 이끼가 많이 끼어서 미끄러워요. 특히 장마 지난 직후엔 더 그렇고요. 아, 그렇군요. 몰랐어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긴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모르시죠? 서울에서 오셨나 봐요? 아, 부산에서 왔어요. 오빠 댁에서 여름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동욱 씨 동생분이시군요. 동욱 씨가 동생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빠를 아시는 분이라니 반가웠어요. 이 동네가 작긴 하지만 이렇게 인연이 닿는 게 신기했어요. 양말과 신발을 신으면서 그분 손에 들고 있는 나무 조각을 다시 보게 됐어요. 나무 조각이 취미세요? 네. 오래된 직업이자 취미예요. 은퇴하고 나서는 그냥 심심풀이로 하고 있어요. 이 계곡 풍경이 계절마다 달라서 산책하면서 틈틈이 작업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무 조각을 만지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소중히 다루는 게 느껴졌어요. 나무 조각은 요즘 보기 힘든데 멋있으세요. 나무의 결을 따라 깎아내는 재미가 있어요. 급하게 할 수 없는 작업이라 마음도 차분해지고요. 그렇게 잠시 서서 대화를 나눴어요. 길지 않은 대화였지만 어제보다 훨씬 편안했어요. 그분도 저를 의식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 봐야겠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헤어지면서도 자꾸 뒤돌아보게 됐어요. 그분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서로 손을 흔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새언니한테 물었어요. 언니, 재훈 씨라는 분 아세요? 나무 조각하시는 분이요. 아, 재훈 씨? 알지. 좋은 분이야. 혼자 살면서도 항상 조용하고 단정하게 지내시는 분이야. 부인이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7년인가 8년 됐을걸.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처럼 배우자를 잃은 분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나 봐요. 혼자 사는 사람만이 아는 그 외로움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도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그분의 따뜻한 손길과 걱정스러워하던 눈빛이 계속 생각났어요.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어요. 새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오늘은 비 온다는데 산책 괜찮겠어? 괜찮아요. 조금만 걸어볼게요.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분을 또 만날 수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우산을 챙겨서 나왔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벤치에 가봤는데 그분은 없었어요.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산책은 계속했어요. 흐린 날의 계곡도 나름 운치가 있었어요. 햇빛이 없어서 더 시원했고 물소리도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걷기 시작한 지 2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펼치려고 하는데 바람까지 불면서 빗줄기가 새졌어요. 이런 식으로는 우산도 소용없겠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조금 앞쪽에 정자가 하나 보였어요. 뛰다시피 정자로 향했어요. 그런데 정자에 가까이 가니까 이미 누군가 있었어요. 뒤에서 보니까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그분이 돌아보시더니 반가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 얼른 들어와서 비 피하세요. 비 많이 맞으셨어요? 조금 맞았는데 괜찮아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저도 방금 비 피해서 왔어요. 날씨가 갑자기 변하네요. 정자 안에 들어가니까 확실히 시원하고 안전했어요. 빗소리가 지붕에 떨어지는 소리와 계곡 물소리가 어우러져서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어요.
정자 밖으로는 흰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고 계곡 물은 더 거세게 흘러갔어요. 저와 그분은 정자 안에 나란히 앉아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어요. 그분이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셨어요. 드실래요? 시원한 보리차인데. 네, 고맙습니다. 잘 마실게요. 작은 컵에 보리차를 따라주시는데 정말 차갑고 시원했어요. 소나기가 내리는 여름날 정자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이 정자에 자주 오세요? 가끔 쉬어가는 곳이에요. 비가 올 때나 너무 더울 때요. 좋은 자리네요. 계곡도 잘 보이고요. 정자에서 내려다보는 계곡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비가 내리면서 물안개가 살짝 피어오르고 버드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이 계곡을 얼마나 오래 다니셨어요? 한 15년 정도 될까요? 아내와 함께 처음 왔었는데 혼자 오기 시작한 지는 한 8년 정도 됐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아내분을 잃으신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저도 남편을 잃은 지 4년이 되니까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저도 남편을 잃은 지 4년 됐어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고요. 그러셨군요. 처음엔 혼자 다니는 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저희는 잠시 조용해졌어요. 빗소리만 정자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시간 같았어요. 남편분과는 오래 사셨어요? 35년이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23세 결혼해서 남편을 보낼 때까지 함께 살았죠.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말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4년이 지났는데도 남편 얘기만 하면 목이 메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됐어요. 그분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처음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잠자리에 드는 것도 모든 게 어색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직도 가끔은 옆자리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있었어요. 이런 깊은 얘기를 나눈 건 처음이었어요.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자연스럽게 속마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떻게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재훈 씨를 만나면서요. 그분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어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하지 않아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비가 좀 그치는 것 같네요. 30분쯤 지나니까 비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굵은 빗줄기가 가늘어지면서 정자밖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산 있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보온병을 정리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정말 편안했거든요. 정자를 나와서 함께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근처 주점에서 간단히 드실래요? 파전이랑 막걸리 파는 곳이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어요. 막걸리라니요. 낮부터 술을 마신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과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글쎄요. 낮부터 막걸리를요. 아, 부담스러우시죠? 죄송해요. 그분이 얼른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제가 미안해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처음이라서 조금 망설여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분의 배려 있는 말투를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움직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좋아요. 가봐요. 그분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를 보니까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그분이 안내해준 주점은 산책로 끝자락에 있는 작은 목조 건물이었어요. 산골 막걸리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정말 허름하지만 정겨운 느낌이었어요. 여기가 맛집이에요. 주인분이 직접
파전도 붙이시고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나무 테이블 몇 개가 전부인 작은 공간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으니까 계곡이 내려다 보였어요. 비가 그친 후라서 공기도 더 맑고 시원했고요. 주인분이 오시자 그분이 주문했어요. 막걸리 한 병하고 파전 하나 주세요. 막걸리가 정말 시원해 보였어요. 막걸리를 마신 지도 정말 오래됐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끔 마셨는데 혼자서는 마실 일이 없었어요. 건배할까요? 네, 좋아요. 첫 잔을 마시니까 달콤하면서도 시원했어요. 파전도 바삭하게 잘 부쳐져서 정말 맛있었어요. 이 동네에 언제부터 사셨어요? 태어난 곳이 여기예요. 잠깐 서울에 있었던 적도 있지만 결국 돌아왔어요. 좋으시겠어요. 고향에서 계속 사실 수 있어서요. 그런가요? 저는 부산이 어떤지 궁금해요. 부산 얘기, 딸 얘기, 혼자 사는 일상 얘기. 막걸리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만난 사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화가 편안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면서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외롭죠?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그쪽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혼자 밥 먹을 때요. 저희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어요. 같은 아픔, 같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막걸리 한 병을 다 마시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얼굴도 조금 빨개졌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까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어요. 집에 가셔야 하지 않아요? 오빠가 외출했는데 저녁 늦게 온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그때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했어요.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근처에 조용한 곳이 있는데요. 그분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62살이지만 그런 감정을 아직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럽지요.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저도 마음이 있어서요. 말하고 나서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술 기운도 살짝 돌아서인지 솔직한 마음이 나왔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해서 계곡 근처 작은 민박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일이 제 인생에 다시 있을 줄 몰랐거든요. 민박집 방은 작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을 열면 계곡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분이 정말 조심스럽게 천천히 저를 대해주셨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남편과 사별한 후 4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어요. 외로웠던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분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다정했어요. 저도 그분을 안았어요. 4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누군가의 체온이었죠. 천천히 시작됐어요. 급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분이 제 동의를 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고 저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짧은 대화들이 오갔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더 편안했어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놀라고 있었어요. 62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요. 남편과 살 때도 느껴본 적 없는 설렘이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더 떨리고 더 새로웠어요. 그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저를 더 꽉 안아주셨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라서 그런지 서툴면서도 간절했어요. 행복해요. 저도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창밖으로 계곡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빗소리는 이미 그쳤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관계를 맺는 중간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도 모르는데 이래도 되는 걸까?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이름도 모르는데 이래도 될까요? 그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더 깊이 저를 안아주기만 했어요. 마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했으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계곡에 석양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그분과 함께 누워서 계곡 물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평온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을까요? 4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이었어요.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일어났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그분도 옷을 입으시면서 말씀했어요.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서로 이름을 묻지 않았어요. 묘한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어제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새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불렀어요. 선영아, 오늘 표정이 밝아 보이네. 그래요? 응. 확실히 여기 와서 좋아진 것 같아. 새언니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혹시 오늘 있었던 일을 눈치챈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새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정자에서 나눈 대화, 주점에서의 막걸리, 그리고 민박집에서의 시간들. 모두 꿈 같았어요.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도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했어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면서 그분을 기다리게 된 거예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서로 약속을 정하지 않았거든요. 첫날에는 평소 앉아있던 벤치에 안 계셨어요. 계곡 끝까지 걸어가면서도 계속 두리번거렸는데 어디서도 볼 수 없었어요. 실망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시 너무 서둘렀나 싶어서 조금 늦게 나가봤는데도 그분은 없었어요.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기대하고 있을까요? 혹시 후회하는 건 아닐까? 예순이 넘은 나이에 무슨 짓을 한 거야? 하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선영아, 요즘 산책이 취미가 됐네. 오빠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그냥 몸이 좀 무거워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몸이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분을 다시 못 볼까봐 걱정되는 마음이요. 3일째 되는 날 조금 일찍 나갔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초입 주차장에서부터 천천히 걸어갔는데 평소 그분이 앉으시던 벤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가까이 가니까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나무 조각을 들고 계곡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운 마음에 평소보다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분이 돌아보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네, 조금 일찍 나왔어요. 혹시 저를 기다리신 건가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대답이 무서우면서도 궁금했어요. 그분은 말 대신 미소로 답했어요. 그 미소에 모든 답이 있었어요. 저만 기다린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 며칠 동안 매일 나왔었어요. 제 고백에 그분의 미소가 더 깊어졌어요. 그랬군요. 같은 마음이었네요. 저희는 함께 산책을 시작했어요. 어제까지의 기다림과 불안함이 다 사라지고 편안한 기분이 되었어요. 나란히 걸으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눴어요. 요즘 날씨가 정말 좋죠. 네, 장마가 완전히 끝나서 그런가 봐요.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행복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산책을 마치고 나서 그분이 또 제안했어요. 오늘도 시간 되시면 그 주점으로 갈까요? 좋아요.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산골 막걸리 집에서 또 막걸리와 파전을 시켰어요. 그때와 똑같은 메뉴였지만 기분은 달랐어요.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때 잘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잘 들어갔어요. 그쪽도 잘 들어가셨죠? 네. 그럼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대화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막걸리를 마시면서 대화가 더 깊어졌어요. 서로의 일상, 취미, 추억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을 나눴어요. 또 가시겠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때와 똑같은 제안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간절해 보였어요. 네, 좋아요. 이번에도 같은 민박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날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급하고 더 간절했어요. 서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더 뜨겁게 안아주셨어요. 저도 더 적극적이 되었어요. 그날보다 훨씬 깊고 강렬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이름도 모르는 채로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게 이상했지만 동시에 그래서 더 자유로운 것 같기도 했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부담도 없었어요. 그냥 서로가 필요한 순간을 나누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정말 좋아요. 저도요. 이런 기분 오랜만이에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계곡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희는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 함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계곡에 저녁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오늘도 정말 좋았어요. 일어나면서 말씀드렸어요. 저도요. 정말 행복했어요. 헤어질 때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약속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일도 만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걸음이 가벼웠어요. 이런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 후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는 서로를 기다리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서 함께 산책하고 산골 막걸리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그분이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 보였거든요. 산책을 하면서도 말수가 적었어요. 가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좀 조용하신 것 같은데요. 걱정되어서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무슨 생각이요? 저희 이렇게 며칠째 만나고 있는데요. 그분이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뭔가 어려운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계곡 물소리만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도 덩달아 긴장됐어요. 혹시 부담스러우신가요? 제가 너무 자주 나와서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그분이 급히 손을 저으시면서 말씀했어요. 사실은 다음에는 제 집으로 오시면 어떨까 해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걸음이 멈춰졌어요. 지금까지는 주점이나 민박에서만 만났는데 그분의 집이라니요. 집에요? 네.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안 오셔도 되고요. 글쎄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그분의 집에 간다는 건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직 이름도 모르는 사이인데요.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성급했나 봐요. 그분이 실망한 표정을 지으시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니에요. 조금 놀라서 그랬어요. 가볼게요. 정말요? 그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주점 대신 그분의 집으로 향했어요. 계곡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단층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고 집 앞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집이 참 좋네요. 오래된 집이에요. 부모님이 살던 집을 조금 손봐서 그대로 쓰고 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정말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거실 벽에는 나무 조각 작품들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선반에는 조각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요. 와, 작품이 정말 많네요. 벽에 걸린 조각들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새 모양, 물고기 모양, 꽃 모양. 모두 그분이 만드신 작품들이었어요. 평생 만든 작품들이에요. 취미라기보다는 제 인생 자체죠. 그분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이 작품은 언제 만드신 거예요? 벽에 걸린 아름다운 새 조각을 가리켰어요. 한 10년 전쯤이요. 아내가 좋아했던 작품이에요. 그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선반 위에는 액자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과 여성분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내분이세요? 네. 아내가 참 좋아했어요. 제 작업을요. 저도 모르게 숙연해졌어요. 그분이 8년 동안 혼자 살아온 시간들이 느껴졌어요. 시원한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분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네, 고맙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만드시는 동안 거실을 더 둘러봤어요. 정말 혼자 사시는 분의 집 같았어요.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왠지 쓸쓸한 느낌도 들었어요. 보리차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멀리 계곡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정말 시원했어요. 여기서 보는 계곡도 예쁘네요. 저기서 우리가 매일 산책하는 거죠. 저희는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주점에서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더 개인적이고 더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저도 남편 얘기를 해도 될까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결혼한 지 35년이었어요. 연애 결혼이었는데 마지막까지도 서로를 아꼈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말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됐어요. 그분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는데 그래도 하루하루 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직도 가끔은 옆자리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있었어요. 이런 깊은 얘기를 나눈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떻게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매일 기다리고 만나면서요. 그분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어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하지 않아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 아쉬웠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창밖을 보니까 저녁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집에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조금 더 계셔도 되나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했어요. 저도 사실 더 있고 싶었어요.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게요. 조금 더 있어 볼까요? 거실 창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정말 시원했어요. 계곡에서 오는 바람이라서 그런지 마음까지 상쾌해졌어요. 이 바람이 참 좋아요. 여름엔 늘 이런 바람이 와요. 그래서 에어컨을 안 틀어도 시원해요. 그분이 제 옆에 앉으면서 말씀했어요. 가까이 앉으니까 왠지 설레었어요. 정말 좋은 곳에 사시는군요.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긴 해요. 그분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그분의 손을 덮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제 말에 그분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그러게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런 평온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계곡 물소리가 들려오고 저녁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그분이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 나이에 무슨 말씀을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것 같은데요. 그분이 저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포옹하게 되었어요. 그분의 품이 정말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어요. 이래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희 둘 다 원하는 거라면 왜 안 되겠어요? 그분의 대답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서로가 원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분의 침실로 갔어요. 창문을 열어두어서 시원한 바람이 계속 들어왔어요. 커튼 사이로 보이는 저녁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번에는 지난번들과 달랐어요. 더 천천히, 더 깊게 서로를 느꼈어요. 그분이 정말 세심하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저도 마음을 완전히 열고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관계를 맺으면서 웃음도 많이 나왔어요. 서로 어색해하면서도 즐거워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 같았어요. 행복해요. 그분에게 속삭였어요.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한 기분이에요. 관계가 끝난 후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완전히 어둠이 내려앉았고 계곡에서는 여전히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이름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3번이나 이런 관계를 맺었는데 아직도 서로 이름을 모른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러게요. 저는 김재훈이에요. 저는 최선영이에요. 선영 씨, 그분이 제 이름을 불러봤어요. 이름을 불리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재훈 씨도 좋은 이름이에요. 이제야 제대로 된 인사를 하는 것 같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선영 씨. 그분이 장난스럽게 말하니까 웃음이 났어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재훈 씨. 저희는 웃으면서 다시 포옹했어요. 이름을 나누니까 정말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이제 저희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글쎄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정말 좋아요. 이런 시간들이요. 그분의 품에 안겨서 계곡 물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평온함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도 산책 나오실 거죠? 물론이죠. 이제 혼자 걷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분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내일이 벌써 기다려졌어요. 9월이 시작되었어요. 벌써 몇 주째 재훈 씨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만났어요. 재훈 씨가 평소 앉아있던 벤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서로 이름도 알고 더 가까워진 사이라서 인사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재훈 씨. 네. 안녕하세요, 선영 씨.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함께 산책길에 들어섰어요. 나란히 걸으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는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대화 소재도 풍부해졌어요. 어제 새언니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고요. 정말요? 저도 친구한테 비슷한 말을 들었어요.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다고요. 오늘도 계곡물이 맑고 시원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9월 초인데도 장마 이후로 계속 물이 풍부해서 소리도 더 크고 시원했어요.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 저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그러게요. 이 길을 혼자 걷지 않아 좋은 계절입니다. 재훈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이 아름다운 길을 혼자 걷는다면 지금의 반도 아름답지 않았을 거예요. 물가에 가까이 가서 발을 담갔어요. 오늘은 재훈 씨도 함께 발을 담갔어요. 처음에는 신발을 벗는 것도 쑥스러워하더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따라 하시더라고요. 물이 정말 차가워요. 시원하죠? 이런 더위에 이만한 게 어디 있어요? 저희는 나란히 서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어요. 계곡물이 발목을 간지럽히는 느낌이 좋았어요. 햇빛이 물결에 반짝반짝 비치고 있었어요. 바람의 살랑이는 물결 위로 태양빛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예뻐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저 햇빛이 물에 반짝이는 모습이요. 재훈 씨가 저와 같은 방향을 바라봤어요. 정말 예쁘네요. 나무로 깎아내기 어려운 아름다움이에요. 왜요? 빛이 계속 움직이니까요. 나무 조각은 한순간을 담는 건데, 저건 계속 변하는 아름다움이잖아요. 역시 목공의 작가셨던 분다운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재훈 씨는 더 깊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니까요. 제 말에 재훈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지금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거죠. 저희는 한동안 그 아름다운 물결을 바라봤어요. 말없이 서 있었지만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선영 씨, 네, 이번 여름이 정말 특별한 여름이 될 것 같아요.
재훈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평생 기억에 남을 여름이 될 것 같아요. 남편을 잃고 나서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그런데 재훈 씨를 만나면서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을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이제 혼자 걷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재훈 씨의 확신에 찬 대답에 마음이 놓였어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오늘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오늘은 오빠가 일찍 오신다고 했거든요. 내일도 만날까요? 당연하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요. 헤어지면서도 아쉬웠어요. 이제는 하루라도 재훈 씨를 못 보면 허전할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정말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새언니 말이 맞았어요. 훨씬 밝아지고 생기가 돌아왔어요. 창밖을 보니까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내린천 계곡 쪽으로 붉은 빛이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여름이 끝나도 우리의 인연은 계속될 거예요. 재훈 씨와 함께 걷는 이 길이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행복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한 행복이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저처럼 한여름의 산책길에서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줄 인연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도 그리운 누군가가 마음 한편에 남아있나요? 강원도 내린천 계곡의 그 길에서 몇 번의 우연한 마주침이 제 인생의 흐름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인사, 시원한 차 한 잔, 그리고 계곡 끝 주점에서 나눈 대화까지 그 모든 순간이 제 삶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62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남편을 잃고 4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재훈 씨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더라고요. 마음이 열리면 몇 살이든 설렐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혹시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여러분도 용기 내어 발걸음을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인연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고 그 만남이 또 하나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산책길이든 공원이든 어디든 좋아요. 저처럼 뜻하지 않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이번 여름이 끝나고 부산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재훈 씨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연락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거리가 멀어도 마음이 가까우면 괜찮다고 재훈 씨가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잊지 못할 인연의 순간이 있다면,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고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용기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용기를 내면 바로 곁에 있답니다. 감사합니다.